이어서 법률 톡톡 시간입니다. 인천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. 이 100억 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면서 피해자도 700여 명이 넘고 있는데요.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오늘 법률 톡톡에서는 이 전세 사기 피해의 내용과 함께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한 방지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김세라 변호사 전화로 만나보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김세라 변호사입니다. 예. 최근 인천의 전세 사기 피해자 한 명이 또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. 이런 비극이 더 이상은 없어야 될 텐데, 일단 이 전세 사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? 네, 전세 사기가 지금은 좀 폭넓게 사용되는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예. 정확히는 말 그대로 전세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음, 것이겠죠. 그러니까 처음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생각인데 네. 그럼에도 이제 임차인을 속여서 전세 보증금의 그 돈을 받아내는 것을 말하고 네.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세 줄 당시에는 적정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 보증금을 받았는데 음, 지금과 같이 집값이나 전세 시세가 이렇게 하락을 하는 상황 때문에 어, 나중에 계약 만기가 돼도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주게 되는 상황, 예. 역전세 상황은 사실은 민사상 분쟁 사항이지 전세 사기로는 볼 수가 없고요. 음, 그런데 지금 인천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전세 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있었던 이런 민사 전세금 반환 분쟁 사건이 아닌 것 같고 처음부터 이 미필적인 사기 고의가 있었던 그런 음. 전세 사기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예, 뭐 이번 같은 경우도 그 상당 규모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그런 사건이었는데요. 네. 그렇다면 주로 어떤 유형으로 이런 전세 사기가 벌어질까요? 이게 정말 정말 신종 수법이 많고 다양한 유형으로 사기가 벌어지고 있더라고요. 예, 그래서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음, 같은데 먼저 그 매매가를 특정하기 어려운 주택 같은 경우 주로 빌라가 될 것이고 빌라 중에서도 신축 빌라가 되거든요. 예, 이런 경우에 전세가를 부풀려서 계약하는 유형이 음, 있어요.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깡통 전세를 받게 하는 것이죠. 그래서 나중에 임차보증금을 받으려고 해도 이 집은 시가가 원래 낮은 집이었으니까 네네, 경매를 해도 전세 보증금만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. 그런 그렇죠. 유형이 있고 예,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원래 전세가 주민등록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선순위 보장을 받게 되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런데 그보다 앞선 다른 선순위 뭐 임차나 선순위 근저당권 같은 것이 있었는데 이걸 속이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유형이 있어요. 뭐 음, 등기를 위조해서 보여준다거나 그런 방법도 쓸 수가 있겠고요. 네, 그리고 또 그 선순위 임차권이 있어도 임대인이 국세 체납한 것은 그보다 더 우선 변제 순위가 되거든요. 그건 음, 등기부에도 당시에는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 임대인이 체납한 국세가 많은데 그런 부분을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그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 다음 날 성립하거든요. 예, 그런데 이걸 악용해서 전세계약 다 체결해 놓고 전입 당일에 주택을 매도해 버리거나 다중 아, 근저당권을 설정해 버리거나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. 음, 뭐 공인중개사와 짜고 선순위 근저당권 있지만 이거 별로 문제 안 된다. 임대인이 금방 뭐 갚을 거다.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유형도 있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그 전세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. 전세 계약 체결을 한 직후에 임대인이 연락이 옵니다. 연락이 와서 이 집을 뭐 우리 장모님이나 우리 가족, 우리 뭐 와이프한테 이거 명의 변경을 좀 해야 되겠다. 이런 식으로 아, 임차인을 속이고 그 집 주인 명의를 변경해 버리는 예, 거예요. 예, 그렇게 됐을 경우에 알고 보면 그 바뀐 집주인이 노숙자라거나 예,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그렇죠. 일정 돈을 주고 명의를 바꿔버리는 거죠. 음, 근데 그걸 알게 됐을 때는 이미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바뀐 임대인한테는 돈을 받을 수 없게 되는.
그런 수법도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. 그 이번 전세 사기 사건의 경우는 그 임대인이었던 그 60대 남모 씨라는 남자가 이 남성이 네. 빌라를 무려 뭐 한 2,700여 채나 보유를 하면서 이번 사태가 발생이 된 건데 네. 이게 실제로 이렇게 가능한가 싶어요. 어떻습니까? 그러니까요. 네. 이게 뭐 건축 왕, 빌라 왕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예. 사실은 그 유명세로 또 이 전세 사기에 이용도 했었기 때문에 그 명칭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네. 사기꾼이죠, 사실은. 그렇죠. 사기 왕인 예. 것이고 맞습니다. 이 사람이 해당 지역에서 빌라 2,700채를 보유하면서 이 전세 사기를 돌린 거죠. 근데 사실은 이게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그 관련된 아까 말씀드렸던 전세 사기 유형이 다 종합적으로 들어간 사안인 것 같고요. 예. 그래서 관련된 사람도 뭐 30 몇 명이라고 하고 도와준 사람. 지금 경찰은 이 관련자들 다 묶어서 범죄 단체로 봐서 가중처벌하는 방향으로 수사도 한다는 이야기가 있고요. 예. 이 사건은 뭐 그 구조는 간단하더라고요. 이 사람이 대출을 받아서 빌라를 짓고 그 빌라의 전세가를 높게 책정해서 높은 전세금을 받아요. 그래서 그 받은 전세금으로 또 대출을 갚거나 또 대출을 받아서 또 빌라를 짓고 또 전세금 받고 예. 이런 식으로 본인 돈은 하나도 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전세 임차인을 양산해 나간 것입니다. 부동산 시가가 높아지고 전세가도 높았던 시기가 있잖아요. 그렇죠. 그것을 악용한 것이고 그래서 이 일에는 사실은 공인중개사라든지 뭐 빌라 소유자 명의를 빌려준 바지 사장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주로 이게 문제가 빌라잖아요. 빌라기 때문에 신혼부부라든지 사회 경험이 없는 청년들을 속여서 이제 막 사회에 진입한 그런 사람들을 속여서 전세금을 편취해온 사건이고 네. 지금 2,700여 채 가운데 1,100채 이상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고 아마 계속 이 전세 사기 건이 나올 것 같고 이 가운데 피해자는 3명이나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고요. 네네. 이 목숨 끊는 피해자들도 모두 20대, 30대 사회 초년생이고 네. 전세금도 다 5천만 원이더라고요. 예.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경매가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이런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. 정리를 하자면 이제 남 씨 일당의 경우는 직접 토지를 사서 주택을 지으면서 이 주택을 담보로 이제 은행 대출을 받는 방법을 썼는데 이 네. 사람들이 이제 구속이 되면서 경매에 넘어가다 보니까 그 네. 금융기관의 근저당이 임차인 보증금보다 권리가 더 앞서지 않습니까? 앞서는 경우도 있었겠죠. 예. 네.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됐고 뭐 네. 최우선 변제금의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인 상황인 것이고. 네. 예,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정부 여당이 전세 사기 특별법을 내놨는데 이게 피해자들이 상당히 좀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특별 법안이 있는데 사실은 졸속 법안이라는 비판이 큰 것 같습니다. 예. 이 법안 내용을 보면 수사가 개시됐거나 뭐 해서 전세 사기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증금의 상당액이 반환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런 식으로 6가지 요건을 부여하고 네. 이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피해자에 한해서 뭐 경매 공매 절차에서 우선 매수권을 준다거나 조세 징수에 관해서 뭔가 특별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사실은 전세 사기 피해자 단체에서는 많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이 지원 대상이 6가지 요건 충족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해요. 네. 그래서 이 대상 자체가 너무 협소하고 피해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선 지원, 후 회수 방안이 빠져 있어서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졸속 법안이다라고 해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예. 또 임대업자들이 악용을 하지 못하도록 관련법의 개정도 지금 상당히 좀 시급해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요. 네.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이런 전세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서 조심을 해야 될까요? 네.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서류 요구를 철저히 하는 겁니다. 등기도 뭐 공인중개사가 떼주는 것만 보지 마시고 요즘은 다 어느 그 주소든 다 본인이 뗄 수가 있거든요. 직접 떼보시는 게 좋아요. 네. 직접 떼보시고 그리고 국세 지방세 같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보증금 순위보다 더 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네.
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이 체납된 국세가 없는지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원을 떼주실 수 있냐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도 좋아요. 물론 뭐 임대인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더 이런 피해를 그렇죠. 방지하기 위해서는 네. 요구를 하고 혹은 뭐 전세자금 대출받기 위해서 은행에서 필요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그런 것을 정확히 받으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사기 유형인데 전세 계약 체결하고 나서 갑자기 임대인을 바꾸어 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네. 했잖아요.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세 계약할 때 특약사항을 넣어달라고 하는 겁니다. 아. 잔금일 이전에 만약에 이 집을 판다면 당신이 판다면 내 동의를 임차인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기재 특약사항을 넣는 것이고 만약 이걸 어길 경우에는 종전 소유자도 그 바뀐 소유자와 함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를 연대 책임지는 걸로 그렇게 특약사항을 넣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고 네. 그리고 빌라 시세를 꼼꼼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. 전세는 시세의 한 70% 선에서 형성이 되잖아요. 네. 그래서 역시 이제 내가 의뢰한 공인중개사만 믿지 말고 주변의 다른 부동산도 다니면서 이 동네 빌라 시세가 얼마고 그 내가 지금 계약하려는 집의 전세금이 적정하게 책정된 것인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고 그래서 이렇게 입지 분석하고 최악의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에 경매로 넘어가거나 해서 내가 만약 이걸 매입한다고 해도 그 시가를 생각했을 때 내 전세 보증금 정도의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이렇게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고 또 요즘에는 그 전세 보험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. 네.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나온 보증보험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아요. 이 보험에 가입을 하면 잔금일 전입일 기준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게 되면 이 보증공사에서 먼저 돌려주거든요. 그래서 이런 전세 보험을 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. 예. 좀 더 이렇게 자세히 좀 살펴보고 또 발품을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. 네. 자, 오늘 법률 톡톡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. 김세라 변호사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